그리고 지금 이준석 의원이 오늘 이제 그 해명을 하면서 또 다른 폭로를 했는데 뭐였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당선인 시절에 저에게 뭐 특정 시장 공천 어떻게 해달라, 뭐 서울 어떤 구청장 공천은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 뭐 다른 사람 공천을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공천에 관해서 언급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오늘 뭐 방금 전에 나온 동아일보 단독 기사를 보니까 안철수 의원을 밀었던 사실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준석 대표라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공천 개입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난 거라고 보면 정황이 되나요? 아니라 공천 개입했죠. 이렇게 공천 보면. 개입이다. 정황이 아니라. 아니 김영선 줘 해줘 김영선 주라고 그렇게 본인이 얘기한 육성이 나왔고 네. 그때 기자회견 할 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 내가 뭐 공천 누구 주라고 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난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분의 마인드에는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왜 공천 주라고 못해? 내가 왜 결정 못해?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네. 그런 것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해가지고 자기 사람들 공천 주라고 당에 얘기를 해가지고 네. 감옥 간 거 아니에요. 징역 2년 받은 거 아니야. 본인들이 수사한 거 아니냐고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 됐으니까 나는 결정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세상과 정치를 너무 쉽게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최근에도 막 골프 카트 갖고 그 페어웨이, 골프장 페어웨이 잔디를 그냥 막 회집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남의 눈치를 안 보는 거야. 아나 무인이야. 그냥 내가 뭐 왕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야, 저로 들어가. 와, 신난다. 안 된다니까. 그거는 안 돼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러한 일을 당시에 윤석열 당선인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다.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밝힌 것 같은데 네. 아마 더 많은 것을 검찰에서는 밝힐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 막 공개적으로 막 기자회견 하면서 사실은 옛날에 이랬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달고 달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의견 개진 정도는 뭐 법적으로는 네.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됐던 것도 리스트를 만들고 여론조사를 해서 거의 픽스에서 졌기 때문에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일부는 무죄가 났었어요. 일부 이제 개입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의견 개진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실제 대통령이? 대통령도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그러면 과연 의견 개진이냐? 아니잖아요. 네. 당에서 많이 받네. 김웅선이 해줘라. 이건 의견 개진이 아니라 흐름을 바꿨다로 네.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뭐 시장 또 구청장 관련도 이준석 대표에게 의견을 전달했대잖아요. 네. 의견 전달에는 막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뒤에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니까.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처한 상황을 보면 윤리위 징계받았죠. 네, 그렇죠. 다음인지 앞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22년 4월에 아마 공천 과정이 시작됐을 텐데 22년 4월에 윤리위 징계가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윤리위에서 당대표직을 뺏기잖아요. 그리고 22년 7월에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체리 따봉을 권성동 의원에 보내면서 내부 총질만 하는 당대표가 없으니 우리 당도 잘하는구만. 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전에는 이준석 대표의 표현을 하면 그 전에 공천 과정에서 어쨌든 대통령이 소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 만약 자기 뜻대로 안 돼서 그 당시에 물론 대통령이 그랬다는 확증은 없지만 당시 친윤들이 대통령 뜻만 따라서 홍위병처럼 움직인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것도 여파를 미치지 않았나? 라고 저희가 의혹을 가질 수는 있죠. 네. 그러면 이게 과연 의견 개진이냐? 말 안 들으니까 때려눕힌 거냐? 네. 거기에 대한 의심을 하는 거죠. 근데 박 실장님 너무 관대하게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두 분이 하시는데 바뀌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경험이 있어서 경험이 네. 박근혜 정권 때 2016년 그 막장 공천 때 옆에서 제가 지켜봐서 아는데 네. 박근혜도 직접 이한구나 아니면 당시에 뭐 친박들에게 네. 자 A라는 사람 공천 주고 B라는 사람 공천 주고 직접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현기환 정무수석을 통해 가지고 네. 의견을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는 것과 한 달이 걸쳐서 얘기하는 거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압박감이 엄청나게 심하다고. 현기환 수석이 대통령 뜻인데요. 저기 요 사람 공천 주고 요 사람 공천 주고 이렇게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 네. 그럼 당에서는
아, 그거는 요 사람은 요래서 문제고, 여기는 뭐 괜찮을 것 같고, 요 사람은 경선해야 될 것 같은데 직접 못 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박근혜가 딱 불러가지고 레이저 쓰면서 A는 공천 주시고, B도 주시고,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건 뭐 논의할 수도 없고 그냥 그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들어야 되는. 당에서 입장에서도. 공천 관리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행위라니까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안 해요. 중간에 한 달이 걸치지. 아, 그건 저도 인정입니다. 근데 한 달 지금 전에. 이준석 직접 대표한테 했다. 직접 이번엔 했다. 직접. 윤석열한테는 네. 직접 했잖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게, 아니 누가 대통령 파는데요. 대통령님 이 사람 혹시 알아요? 이 사람 공천 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통령이 그 사람 맞아. 그래 김태우 강서구청장 공천 줘버려. 그러면 당에서 하는 공천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직접 하면 안 돼요. 그건 인정입니다. 네. 직접 하면 안 돼요. 직접 하면 안 돼. 그래서 이번 이제 공천 파동의 주범은 문제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 김건희라니까. 네. 그런데 갑자기 이준석이 너 당대표였으니까 너 책임져. 그리고 너 윤석열 당선인 거 있었던 거 다 폭로해. 이거는 무리한 요구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준석 의원은 본인이 검찰 조사 받으러 가서 다 얘기할 수 얘기할 있다 수 있죠, 이렇게 얘기를 그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조사에서 뭐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 자 일단 오늘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참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다만 국민의힘은 따로 의원총회를 열어서 자 우리 특별감찰관 추천하겠다. 이거 당론으로 채택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자 국민의힘의 이 전략, 자 특별감찰관은 하는 대신 특검은 못 받는다. 이 전략 어떻게 평가하세요? 특별감찰관도 안 하는 거라니까. 지금 어차피 민주당이 안 받을 거니까. 입장이 이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요? 계속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된 입장이었어요. 아니 추경호 원내대표는 반대했잖아요. 반대했는데 네. 그냥 사전에 그냥 서로 한 발씩 양보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거 다 반대인데 우리 한동훈 당대표 체면 세워주려고 우리 그냥 추진한다는 걸로 결론 내릴 테니까 한동훈 대표 당신도 너무 그렇게 표결하자고 하거나 강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전에 약속을 해가지고 네. 이런 중요한 문제를 30분 만에 자 그렇죠. 여러분 이의 없죠? 이의 없으면 박수! 원내대표에게 1임 이게 뭐야 안 하겠다라는 거지 이거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원내대표에게 이름해가지고 국회에서 추진한다라는 걸 갖고 네. 일각에서는 드디어 이제 한동훈의 승리다. 네. 이제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제 추천한다. 야당을 협상한다. 안 한다니까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말로만 하는 거군요. 말로만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불참했잖아요. 네. 겁이 나서 이제 다 불참했다는 거예요. 겁이 나서 뭐가 겁이 나서요? 단일 대우 모습을 보여주고 무효표도 안 나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철수, 조경태 네. 이런 사람들이 만약 찬성표 던지고 무효표 던지면은 상당히 황당해지니까 지금 191표로 통과가 됐는데 거기서 만약에 192표, 3표, 4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탈표가 처음부터 생기는 네.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똘똘 뭉쳐 있어요. 여사님 저희 좀 봐주세요. 막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 들어갔다고 하네요. 네. 무효표도 안 만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감찰관은 결국 안 할 거다, 말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뿐이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오랫동안 그냥 끌 것 같아요. 네. 아마 협의가 자체가 추경 원내대표에게 일임했는데 그냥 레토릭. 그래서 추경 원내대표가 잡고 있어도 되잖아요. 네. 이리로 이상한 사람들 계속 추천해요. 민주당이랑 계속 안 받아요. 소종욱 변호사. 오 특검 추천해. 좋아. 특별감찰관으로. 네. 민주당에서 받겠어요? 안 받죠. 네. 소종욱 괜찮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또 딴 사람. 그런 식으로 계속 끌 수 있다. 28일 본회의 네. 제2결이 올라갈 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혹시나 있을 이탈표에 대해서 우리 지금 특별감찰관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민주당이 좀 안 받는 거야. 그런 식의 모양새만 갖춰놓기로 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도 장 소장님 말씀처럼 이게 약 5분인가 얘기하고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냥 네.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도 않고 그러면 미리 약속돼 있다. 신사협정 같은 거죠. 네. 그냥 모양새를 갖추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근데 저는 그것도 그냥 미뤄둘 줄 알았는데 뭐 절차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의미 있지만 그거는 말이 그런 거고 안으로 보면은 시간은 계속 끌 것 같아요. 네. 근데 알겠습니다. 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대. 뭐요? 비공개회 때. 의총에서? 네. 단계
당 게시판 그 문제를 가지고 어. 되게 고성이 오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따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일단 그거 먼저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이게 다예요. 더 이상 정보는 없어. 이게 다야.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면전에서 막 이거 문제라고 막 삿대질하면서 고성이 오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 그럼 좀 뒤에 할게요. 자, 일단 민주당은 이번에 이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수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수정안이라는 게 사실은 그동안 의혹이 13개였는데 그걸 2개로 줄이고 그다음에 추천도 야당 추천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그중에서 2명을 다시 추천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만 이제 야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토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방식의 수정안을 내놨는데 이 민주당의 전략은 예를 들어서 이탈표를 가져오기 위한 전략으로 괜찮다고 보세요? 그렇죠. 네. 저는 애초부터 계속 수정안을 내서 몇 개만 합시다. 3개 정도만 이런 네. 얘기 계속 했었어요. 근데 하나 걸리는 게 이제 공천 관련이 되면 공천 관련된 명태균 씨 의혹 때문에 또 안 하기도 애매하고. 네. 근데 표면상은 공천은 좀 빼고 명태균 씨의 다른 걸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러면서 자주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천하게 되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압수수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좀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뭐 국민의힘에서는 정쟁용이다, 갈라치기 용이다라고 하는데 네. 본인들이 계속 독소 조항을 빼달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말 그대로 많은 예를 들어 특검 추천 과정이랄지 이런 부분을 국민의힘 원래 얘기됐던 거를 많이 맞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만 놓고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한동훈 대표도 이미 네. 검찰이 불기소하기 전에 국민들이 납득할 결과를 내놔야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안 내놨잖아요. 네. 그럼 특검해야죠. 명태균 씨 의혹 여권 내에서도 이거 밝혀야 된다. 큰일 났다. 이 얘기가 있어요. 네. 묻고 가요. 그럼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안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지적이 많았던 한동훈 대표도 얘기한 부분이고 명태균 씨 관련 것도 한동훈 대표는 본인은 전혀 공천 과정에 개입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명태균 씨를 컷했다라고 하면서 이거 엄정하게 밝혀야 된다고 했어요. 네. 또 검찰을 믿을 수 없으니 특검으로 밝히자는 건데 근데 갑자기 독소 조항을 얘기하고 갈라치기다고 얘기하는 건 원칙상은 맞지 않죠. 네. 근데 그건 원칙상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특검 자체를 출발시키기 위해서 야당에서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대안을 내놨는데 여당이 그러니까 오히려 더 당황하고 네. 그러면서 갈라치기라고 그냥 프레임을 입혀서 정쟁용이라고 프레임을 입혀서 거부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재표결 하면 대통령은 당연히 이제 거부권을 쓸 것 같고 재표결 하면 이탈표 나올까요? 나올 텐데 그게 8표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8표까지는 안 될 수 있다.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그거 했었는데 저는 잘 모르겠다. 그거는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한결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겨레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나이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보육원 같은 시설에 사는 아이들은 만 18살이 되면 법적으로 보호가 종료되어 보육원을 나와 홀로 자립해야 합니다. 18의 나이에 누구보다 빨리 어른이 되어야 하는 18 어른, 자립준비 청년들의 생계 문제를 넘어 건강한 자립을 고민하는 아름다운 재단의 고민에 함께해 주세요.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하시면 18 어른의 이야기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먹는 수산면과 통영해인을 소개합니다. 싱싱한 국내산 바다장어를 바삭하게 튀겨낸 힘내라 통영 장어튀김, 프라이팬에 굽기만 하면 완성되는 해물파전, 제주 문율 1위에 빛나는 통영바다의 맛을 담은 굴짬뽕탕을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 또는 네이버에서 통영애인을 검색하세요. 휴대폰 최대 50만 원,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 원까지 약정 끝나신 분들은 아정당에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을 설치 당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정당에선 포장이사, 이사 청소도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아정당을 검색해보세요. 그거는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한결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겨레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한겨레가 이제 여성과 관련된 네. 여러 가지 과거의 부적절한 일에 대해서 취재를 잘해가지고 보도를 하면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도저히 안 되겠다. 방어라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아까 제 장어튀김을 훔쳐간 그 기자가 김한 기자의 어깨가 무겁네요. 그 기자의 오라고 어깨가 해가지고 무겁습니다. 좀 얘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장어를 그냥 준 이유가 있습니다. 열심히 취재하라고 힘내고 취재하라고 그런 건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가 계속 터져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야당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네. 이재명 당대표의 25일 위중교사 선고일 전후를 해가지고 네. 자신들의 좀 비판의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음성, 네. 일들 뭐 그런 것들 공개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아직 숨겨두고 있는 뭔가가 있을 수 있다. 그때를 좀 히든카드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시점을 네. 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거 큰일 났다 진짜 이런 리스크 계속 끌고 가면 안 되겠다. 네. 이번 기회에 정리하자. 특검으로 하자. 그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라는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로 네. 보여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상황이 그래서 굉장히 유동적이네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현재 상태면은 뭐 반대가 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앞으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 부적절한 것들이 밝혀지게 되면 이거는 못 참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알겠습니다. 못 참아야죠. 김건희 여사 특검해가지고 제대로 과거 잘못한 거 조사해야지. 네. 조사 안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걸 그렇죠. 옹호하고 방어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추경호 원내대표 정말 이건 잘못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이게 궁금한데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뒤에 어떡하냐 이런 얘기하면서 한동훈 대표는 그 당시에는 사실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었고 그 다음 날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본인의 요청을 다 들어준 것처럼 얘기를 했고 상당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내놨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공동포차 할 때만 해도 한동훈 대표가 이 정도면 특검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들이 나왔는데 사실 한동훈 대표가 그런 입장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재명 대표 때문입니다. 그래요? 지금 이재명을 공격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김혜경 씨를 공격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김혜경이 아니라 김건희를 공격하는 네가 여당의 당대표야? 이런 지적과 네. 정무적인 판단 보고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11월 달만큼은 일단 25일까지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다. 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공격하는데 온 당력을 다 모으자. 네. 그렇게 지금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수파 진영이 다 뿔뿔이 갈라져 있지만 네. 이재명 나쁜 사람, 이재명 범죄자 막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로서 그러한 요구를, 주장을 이렇게 그냥 배제하기는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공격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 특검은 약간 뒤로 물러났다. 네. 근데 그것이 맞는 선택이냐? 그런 것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의 그릇의 한계를 보여줬다라고 네. 봐요. 그러니까 전술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쓸 수 있는 건 저도 인정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도 공격하고 할 거 하고 그런데 본인이 기존에 얘기했던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톤은 어떨지 몰라도 계속 해와야 돼요. 네. 이게 전술 변화죠. 근데 아예 대통령은 변한 게 없는데 괜찮아요. 됐어.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뭘 하겠다고 한 게 없는데.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잘하셨습니다. 반성하시고 앞으로 약속하셨군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게 없는데. 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네. 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와 정말 참담하다. 심지어 제가 많이 들은 반응은 슬프다였어요. 네. 우리 대통령이 저런 수준이라니 슬프다. 그런데 엘리트 중에 엘리트, 조선 제일검이라고 불렸던 한동훈 대표가 잘하셨습니다. 약속, 실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뭡니까? 네. 전략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분열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기존의 국민 눈높이라는 전략이 반보수 분열로 바뀌었어요. 네. 그거는 한동훈 대표의 그릇이 작다라는 거예요. 그럼 애초부터 멋있는 말을 하지 말든지. 네. 멋있는 말은 본인 다 해놓고 이제 와서는 아 이러면 우리가 문제다. 이재명 대표를 공격해야죠. 물론 이재명 대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여당 입장에서 상대당 대표에 대해 공격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럼 기존에 하던 이게 상황 변화가 안 됐는데 이건 괜찮아졌어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릇이 역시 작은 거다. 그릇이 작다. 네. 그릇이 작은 사람을 지금 대통령이 그릇이 작아서 네. 네. 그릇이 작아서 법무부 장관까지 시켜주고 비대위원장도 시켜줬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박 그릇이 작은 걸 보고. 실장님 저 비판의 대목이 네. 한동훈 대표로서는 뼈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러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본인도 알지 않을까요? 본인은 잘 모를 것 같은데 그래요? 알면은 저러지 않을 것 같은데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저러는 거 아니라 모른다? 본인은 전략적인 판단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아. 맞다. 지금 이재명이다. 네. 김건희는 나중, 이재명 공격.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특감 문제도 그렇잖아요.
최상병 특검도 본인이 아닙니다. 제가 발의합니다. 네, 추진합니다. 그래놓고 흐지부지 돼버렸잖아요. 네. 특별감찰관도 이제 원내대표가 알아서 할 겁니다. 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 게 없어. 지금 100일이 지났는데 네. 또는 말만 하는 거 윤석열하고 똑같네. 이런 비판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음번 지도자로 대권 후보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생각. 그러니까 다들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검사 잘 나갔던 검사들이 느끼는 거 본인은 그냥 다 잘할 줄 아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가보고 갑으로 평생을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것이고 수사도 예를 들어서 두 분 다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시켜서 홍밥 먹게 했었잖아요. 그 뿌듯함, 자신의 존재감이 있겠죠. 그래서 본인은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도 처음에 비대위원장 할 때 처음에 했던 뭐냐면 야당 대표와도 좋은 관계를 갖겠습니다. 꽝. 네. 안 됐잖아요, 전혀. 그리고 앞서 말씀 잘하셨지만 최상병 특검 전당대회 나올 때 그걸 물어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받겠습니다. 조건 걸지 않겠습니다. 그걸로 사실 제 대표가 3자 된 추천을 거죠. 하겠습니다. 네. 그걸로 대표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최상병 특검 대통령이 싫어할 텐데 그걸 누가 몰랐습니까? 다 알았죠. 근데 본인은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본인은 이거 어렵지만 난 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닥치니 김건희 여사 특검도 마찬가지고 도이치모터스 국민 눈높이 안 맞다라고 했었는데 그냥 다 뭉개고 가잖아요. 본인은 난 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니까 그냥 피하는 겁니다. 네. 근데 자기의 능력을 모르고 자신감만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도 지금 시기적으로 그래서 난 잘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겁니다. 본인의 잘못, 본인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본인이 약간 전략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 이거는 것이다. 아마 네, 판단이 잘안될 내부적으로는 것이다. 일부 후퇴라고 규정을 할 거예요. 삼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라고 규정을 할 건데 지금 비대위원장부터 해서 거의 1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말만 전진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몸은 뒤로 후퇴했습니다. 제가 일부가 아니라 추임새가 한 70kg 정도 맞잖아요. 후퇴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한동훈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지금 한동훈 대표 주변이 좀 시끄러운 상황인데